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와 15살 손주의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어느새 눈물이 흐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짜 가족의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5살이 된 박명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사셨어요. 3년 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분이었어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고 은퇴 후에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며 조촐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만 되지 않는 법이죠. 철수 씨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오랜 친구의 보증을 서주셨던 일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5천만 원이라는 큰 빚이 고스란히 철수 씨 앞으로 넘어왔어요. 평생 모은 재산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철수 씨는 명자 할머니께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우리 함께 갚아나가면 되잖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두 분은 80평생 처음으로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갚고도 2천만 원이 남았어요. 철수 씨는 그 빚을 갚기 위해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경비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과로가 쌓였는지 어느 겨울날 새벽 철수 씨는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셨지만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할머니를 더 힘들게 한 건 남은 빚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의 국민연금으로 받는 유족연금 월 40만 원이 할머니의 전부였죠. 할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 씨는 사업을 한다며 10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처음에는 자주 연락이 왔지만 점점 뜸해지더니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생활비 좀 보내달라고 하면 사업이 어렵다며 매번 거절하더니 이제는 전화까지 안 받아요. 둘째 아들 박준호 씨는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사정이 나았던 건 아닙니다. 준호 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자서 아들 민준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15살 손주입니다. 준호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하루에 10만 원, 어느 때엔 20만 원도 벌었지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우면 일을 못 나갔어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죠. 게다가 민준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며 교재비며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형편이 이래서. 준호 씨는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기는커녕 가끔 급할 때면 오히려 10만 원, 20만 원씩 손을 벌리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힘든 걸 누구보다 잘 아셨으니까요. 괜찮다. 내가 더 힘들잖니. 민준이나 잘 키워라.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셨죠.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휘었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우셨어요. 큰 수레를 끌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박스와 신문지를 모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가끔 착한 상인들이 박스를 내어주면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도
고작 5천 원에서 8천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유종연금 40만 원과 합쳐도 한 달에 60만 원 남짓이었죠. 그 돈으로 월세 2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건 40만 원. 거기서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를 내고 나면 식비로 쓸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두 끼로 줄였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라면 한 봉지, 저녁은 밥에 김치 하나면 족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남편이 남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 평생을 모아도 갚기 힘든 금액이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보, 걱정 마세요. 내가 꼭 다 갚을게요.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매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씩 채권자에게 돈을 보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할머니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채권자인 캐피탈에서 처음에는 독촉 전화를 자주 했지만 할머니가 매달 빠짐없이 입금하는 걸 보고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200개월, 16년 하고도 8개월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75이 되셨고 이제 360만 원을 갚았어요. 아직도 1640만 원이 남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시간 폐지를 주우며 무리하신 탓에 무릎이 상했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길에서 어지러워 쓰러질 뻔하기도 했어요. 할머니, 병원에 가보세요.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쉬면 나아요. 병원비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약 한 알, 진료비 한 푼이 할머니에게는 빚을 갚는데 쓸 소중한 돈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러 손주 민준이가 찾아왔어요. 민준이는 중학교 1학년으로 키는 작지만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구야, 내 강아지. 어서 온나. 밥은 먹었니? 할머니는 손주만 보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운이 펄펄 나는 듯 했어요.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어도 어떻게든 라면이라도 끓여주시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일 나가면 혼자 있기 심심해서, 그리고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였죠. 할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다. 넌 공부나 해라.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집에 오면 설거지를 도와드리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가끔은 무거운 폐지 수레를 밀어주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민준이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집에 올 때마다 어딘가 마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그리고 팔 여러 곳에 상처들이 있었고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민준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할머니 눈에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랄 일을 겪으셨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지갑을 열어보니 분명히 넣어둔 1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10만 원은 이번 달 빚을 갚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어머, 어디 갔지? 할머니는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 떨어뜨린 건 아닌가 싶어 밖까지 나가서 찾아보았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제 민준이가 왔었다는 것을요. 설마 민준이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 손주가 그럴 리 없다고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보니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민준이 말고는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주가 도둑질을 했다니. 아무리 집안 형편이 어렵다 해도 할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다니. 내가 뭘 잘못했나? 할머니는 밤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손주를 나무라야 하는지 아들에게 말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민준이를 불러서 제대로 혼을 내야겠다고요.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아이의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민준이 좀 할머니 집에 보내거라.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 준호 씨는 영문을 모른 채 방과 후 민준이를 할머니 집으로 보냈습니다. 오후 4시쯤 민준이가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들어와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민준이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쳐다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으셨어요. 민준아. 네, 할머니. 내가 할머니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니?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물어보잖니. 내가 가져갔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을 듣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 안 가져갔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손주가 안타까웠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두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겪어온 어떤 괴로움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슬펐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질문에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학원비가 필요했니? 아니면 친구들이 뭐 사달라고 했니?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적 없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니? 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할머니가 너를 돌봤잖니. 밥 해주고 학교 데려다 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알아요, 할머니.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너무 슬퍼서였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모았는지.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폐지를 주어서 무릎이 아파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모은 돈이야. 그 돈으로 할아버지 빚을 갚아야 하는데.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를 내려고 했지만 손주의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 울어. 우는 게 능사가 아니야. 할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고 계셨어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봐. 그 돈으로 뭘 했니? 다 써버렸니? 민준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정말 안 가져갔어요. 알았다, 오늘은 그냥 가라. 냉정하고 싸늘한 할머니의 말씀이 비수처럼 민준이의 가슴을 때렸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나가는 모습이 뭉클했지만 손주의 거짓말에 화가 나 있었으므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아서 약을 먹고 자보려고 약장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통장 안에 꽂혀진 현금, 은행에 가려고 돈을 여기에 넣어두고 잊은 것입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민준의 이름을 나직히 부르며 울먹였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민준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아들의 집으로 향했는데 나직은 작은 아이가 리아카에 폐지를 넣고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할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너 이게 뭐야? 너 왜 이래? 민준이도 할머니의 등장에 놀래서 뒷걸음치며 당황해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민준이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메고 온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지퍼가 잘 열리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가 공책을 펼치자 첫 장에 깨알 같은 글씨로 뭔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모으기. 할머니는 그 제목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책 안에는 날짜와 함께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9월 15일 폐지 팔아서 3,000원, 9월 16일 폐지 팔아서 4,500원, 9월 17일 폐지 팔아서 2,000원, 9월 18일 비와서 못 나감 9월 19일 폐지 팔아서 2,200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졌어요. 10월 2일 폐지 팔아서 5,000원, 10월 3일 캔 주어서 1,500원. 공책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여름방학이 끝난 9월부터였어요. 할머니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제목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빚 갚기. 그 아래에도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9월 30일 할머니께 드림 2만 원, 10월 30일 할머니께 드림 2만 원, 11월 30일 할머니께 드림 2만 원.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매달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봉투가 민준이가 준 거였다는 거요. 할머니는 그 돈을 누가 준 건지 몰랐어요. 봉투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고 그냥 할머니께라고만 적혀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아마 둘째 아들 준호가 몰래 놓고 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민준이었던 거예요. 15살짜리 손주가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이게 내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 거 알아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가시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빚도 갚아야 하는데 제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민준이가 쓴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일 나가시면 할머니가 밥을 해주시고 학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나는 매일 폐지를 주어서 돈을 모으겠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를 모으고 할아버지 빚도 갚겠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공책을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어요. 민준아, 너 언제부터 폐지를 주었니? 석 달 전부터요.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요. 학교 끝나고? 네, 학원 안 가는 날에는
폐지를 주우러 다녀요. 그리고 주말에도요.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5살짜리 아이가 친구들과 놀아야 할 시간에 폐지를 주었다니요. 손 좀 보자. 할머니가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어요. 박스를 나르다가 베인 상처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안 아파요. 안 아플 리가 있니?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고생을. 할머니는 민준이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셨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어제는 미안했다. 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너한테 약속 하나 할게. 할머니가 이번 주에 병원에 갈게. 제대로 검사받고 치료받을게. 진짜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진짜야.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할머니 걱정해 주는데 할머니가 건강 챙겨야지. 고마워요, 할머니. 대신 민준아, 너도 할머니한테 약속해. 뭐요? 이제 폐지 줍지 마. 넌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알았지?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못해요, 할머니. 왜? 저도 할아버지 빚 갚는 거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도 할아버지거든요. 민준이의 말에 할머니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봤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로 컸어요. 당신이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할머니는 사진 속 남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약속대로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이가 모아준 돈으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병은 없었습니다. 고혈압과 무릎 관절염이 있었지만 약만 잘 먹으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약 꼭 드세요. 그래, 알았어. 민준이는 매일 저녁 할머니가 약을 드셨는지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JD 캐피탈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을 하며 읽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내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박명자님께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상황을 알게 되어 우리 회사에서 고객님의 남은 빚은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1,500만 원이 넘게 남은 빚이 탕감된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JD 캐피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 박명자인데요. 편지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내용 그대로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어떻게, 왜 갑자기? 사실은 말이죠, 할머니. 캐피탈 담당자는 할머니께 설명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할머니 손주를 만났습니다. 손주요? 민준이를요? 네, 그 아이가 폐지를 줍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며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채권자는 민준이와 나눈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채권자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폐지를 주우시는지, 왜 빚을 갚고 계신지, 그리고 자기도 할머니를 돕고 싶어서 폐지를 줍는다고요. 그 아이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15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빚 갚으려고 폐지를 줍다니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게도 손주가 있거든요. 만약 제 손주가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빚은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그 착한 손주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바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할머니야.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너 채권자 아저씨 만났었니?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채권자요? 어제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가, 이 할미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할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빚이 탕감됐어. 더 이상 안 갚아도 돼. 진짜요? 할머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이제 할머니 편히 사실 수 있겠네요. 그래, 우리 민준이 다 너 덕분이야. 할머니와 민준이는 한참을 웃으며 아야기했습니다. 그 뒤 고물상 사장님과 친분이 있던 캐피탈 담당자가 학교와 지역 신문에 사연을 넣어서 후원금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더 이상 폐지를 모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동네 학원에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민준이에게 무료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15살 민준이의 효심이 한 가족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졌을 힘든 일상이 평화로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동 그리고 또 감동해서 더 좋은 사연을 보내드리겠습니다.